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손톱을 보십시오. 그 작고 얇은 손톱 하나하나를 평생 동안 우리는 손톱을 깎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어졌으니까, 불편하니까, 지저분해 보이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전체의 재물 통로를 7년간 꽉 막아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되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톱은 단순한 각질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체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천선텐센, 즉 재물과 조상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아껴 쓰면 돈이 모인다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절약해도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들어오는 재물보다 빠져나가는 재물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막는 원인 중 하나가 놀랍게도 잘못된 날에 잘못된 방식으로 손톱을 깎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정수입니다. 2026년 병오년 빙오년 8월, 이 시기는 오행 중 호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불기운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이때 지상의 에너지 흐름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행동도 이 시기에는 그 파장이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이러한 때에 절대 피해야 할 그 요일이 있습니다. 바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 그날 손톱을 자르면 오행의 균형이 무너지고 조상님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보내주신 재물의 통로가 단칼에 끊어집니다. 마치 잘 흐르던 강에 갑자기 댐을 막아버리듯 돈의 흐름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 분, 벌면 벌수록 지출이 더 늘어나는 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항상 빠듯한 분, 그분들 중 많은 경우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면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수십 년에 걸쳐 재물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어 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 고통,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에너지 누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그 막힌 통로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다. 손톱 하나를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깎느냐, 그리고 깎은 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7년의 가난과 7년의 풍요를 가릅니다. 오늘 이 비법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2026년 8월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집안에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를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면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편의상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누가 봐도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게가 조금 잘 되려 하면 갑자기 단골이 끊기고 돈이 좀 모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자녀가 취업이 되려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의 통로를 계속 막아두는 것처럼 박 여사님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집안의 배치, 제사 모시는 방식,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들, 그러던 중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에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여사님, 혹시 손톱은 주로 언제 깎으세요? 박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바쁘다 보니 주로 금요일 저녁에 깎아요. 한 주가 끝나는 날이니까 그때 씻고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금요일은 짐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짐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자르고 끊는 성질을 지닙니다. 그런데 손톱은 오행 중 무에 속합니다. 나무처럼 자라나는 생명력, 재물을 끌어당기는 뿌리의 기운, 그 무게의 기운을 진이 가장 강한 날 저녁, 음기가 극에 달하는 시간에 잘라버린다는 것은 풍수의 언어로 말하자면 재물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박 여사님은 깎은 손톱을 아무렇게나 휴지에 싸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화장실은 쇠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이미 약해진 무의 기운이 쇠에 떠내려가 버리는 형국, 즉 재물의 잔재마저 씻겨 내려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패턴을 가진 수십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두가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주 반복된 그 작은 습관이 마치 양동이 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 재물의 누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벽 3시 잠 못 이루며 핸드폰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그 손의 손톱이 잘못된 날에 잘못된 방식으로 깎여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무지는 죄가 아니나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 박 여사님은 이 가르침을 전해 듣고 손톱 깎는 날을 바꾸고 처리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끊겼던 단골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손톱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로는 손톱 하나를 깎는 작은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손톱이 재물과 연결되는가? 왜 특정 요일에 깎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비법을 알아도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정성이 깊어지고 정성이 깊어진 만큼 하늘이 응답한다. 그러므로 오늘은 잠시 함께 그 원리의 뿌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몸은 소우주 서유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우주의 기운이 인간의 몸을 통해 흐르고 그 흐름이 원활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 기운의 흐름 중에서도 손끝, 특히 손톱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을 근지어 진지유, 즉 근육과 힘줄의 끝이자 간가의 기운이 외부로 표출되는 지점으로 봅니다. 간은 오행 중 무에 속하며 무은 생명력, 성장, 그리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뿌리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즉 손톱은 단순한 각질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재물 기운이 가장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재물의 안테나인 것입니다. 이 안테나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관리될 때 조상님이 보내주시는 재물의 신호를 온전히 수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안테나를 잘못된 방식으로 건드리면 신호가 끊기고 재물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요일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각 요일은 저마다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호, 월요일은 쇠, 화요일은 호, 수요일은 쇠, 목요일은 무, 금요일은 진, 토요일은 두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이 중에서 진의 기운을 가진 금요일은 본래 자르고 끊고 결단하는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칼날처럼 예리한 이 기운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에 속하는 손톱을 진이 지배하는 날에 자른다는 것은 오행의 상극상크 원리, 즉 긴강목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의 뿌리인 무를 가장 강하게 베어내는 진의 기운이 극대화된 날,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자초재양, 즉절좌양,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 병5년 8월은 그 위험성이 평소보다 훨씬 강합니다. 병5년은天干이 빙고, 디즈가 우호로 하늘과 땅 모두 호의 기운이 겹치는 매우 강렬한 해입니다. 여기에 8월은 음력으로 셋열에 해당하여 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강한 호위의 찐이 올라타는 형국, 즉 에너지의 충돌이 극심해지는 이 시기에 잘못된 날 손톱을 깎는다면 그 충격파는 평년의 수배에 달합니다. 조상님의 기운과 연결된 손톱의 안테나가 이 충격으로 완전히 교란되어 재물의 흐름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거나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톱을 깎는 행위는 단순히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억하는 공간기획장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잘못된 날, 잘못된 방식으로 손톱을 깎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패턴이 집 안 공간에 기록되고 축적됩니다. 마치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서서히 번져 전체를 물들이듯 처음에는 작은 누수로 시작된 재물의 손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 전체의 기운을 잠식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행의 순환 주기와 조상 기운의 회복 주기를 합산하면 한 번 교란된 재물의 통로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최소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자 수천 년 동양 철학이 축적해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그 통로를 다시 열어준다면 그 7년의 시간을 단 몇 주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왜 손톱을 잘못된 날에 깎으면 안 되는지 그 원리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언제 깎아야 재물의 기운이 열리고
조상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기진지만 아는 것은 두려움을 낳고 길일지르를 아는 것은 용기를 낳는다. 진정한 지혜는 피하는 것과 나아가는 것을 동시에 아는 데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3가지 황금의 날, 이 날들을 기억하신다면 손톱 하나를 깎는 행위가 재물을 불러오는 신성한 의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일은 음력초하루 아침입니다. 음력초하루는 달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풍수와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이날은 기운의 리셋, 즉 모든 에너지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봅니다. 하늘의 양기 양이가 가장 순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아침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묵은 기운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10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저와의 대화를 통해 음력 초하루 아침에 손톱을 깎고 깎기 전에 2 손을 모아 조상님께 새 달에는 가정의 풍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랫동안 답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그해 말 그분의 사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손톱 하나가 사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정성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고 바뀐 마음이 삶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2번째 길일은 손 없는 날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손 없는 날이란 하늘의 신살 센사디 활동을 멈추는 날, 즉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방해하는 기운이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사, 결혼, 개업 등 중요한 일을 이날에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 없는 날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재물의 기운을 온전히 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어떤 요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손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해가 진 이후보다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특히 오전 중에 깎으시는 것이 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손 없는 날은 매달 음력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달 안에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길일은 재물성 좌우신이 뜨는 날입니다. 이것은 앞에 2날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동양 천문학에서는 특정 날에 재물을 주관하는 별, 즉 재물성이 지상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2026년 병오년 8월을 기준으로 재물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은 음력 8월 초3일과 초7일 사이, 그리고 보름을 전후한 며칠입니다. 이 시기에 손톱을 깎으면 재물성의 기운이 손끝의 묵기운과 공명하여 마치 안테나가 특정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아내듯 재물의 흐름이 강화됩니다. 이날 손톱을 깎기 전 소금물에 2 손을 3분간 담가 손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 뒤 깎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부정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게 하는 정화의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 하나가 손톱 깎기를 단순한 위생 행위에서 재물을 부르는 의식으로 격상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손톱을 깎든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껍데기라고 하셨습니다.
손톱을 깎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에너지가 되어 공간에 퍼져나갑니다. 풍수는 공간의 학문이기 이전에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학문입니다. 세 가지 길이를 지키고 바른 마음으로 깎고 그 작은 정성을 하늘에 올린다면 2026년 8월은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재물의 계절이 시작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톱을 언제 깎아야 하는지 그 길이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손톱은 깎는 날만큼이나 깎은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의 처리가 더 결정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보다 심은 후에 어떻게 돌보느냐가 열매를 결정한다. 손톱을 바른 날에 깎았더라도 그 이유를 소홀히 하면 이미 열린 재물의 문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두 가지 비법, 바로 재물봉인의식과 금전정화법은 수백 년을 이어온 동양 풍수의 정수이며 실천하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재물봉인의식입니다. 손톱을 깎고 난 뒤 그 손톱을 절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화장실 쓰레기통은 더욱 금물입니다. 화장실은 쇠의 기운이 강한 공간으로 묵에 속하는 손톱의 기운이 물에 씻겨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재물의 잔기운마저 하수구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손톱을 깎은 직후 작은 붉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오행 중 호에 해당하며 호는 묵을 키워주는 상생상성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깎은 손톱을 그 붉은 종이 위에 모은 뒤 종이로 정성스럽게 감싸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 안에 담긴 기운이 새로운 재물로 변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번만 되내십시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서쪽 방향으로 정확히 3걸음을 걸은 뒤 외부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왜 서쪽인가? 서쪽은 오행 중 지임의 방향입니다. 지임은 재물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손톱에 담긴 무의 기운을 지인의 방향으로 보냄으로써 그 기운이 재물로 전환되어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는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3걸음인가? 33은 동양 철학에서 천, 텐, 지, 티, 인, 른의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성의 수입니다. 이 3걸음 안에 우주의 기운이 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금전정화법입니다. 재물봉인 의식을 마친 후 집 안으로 들어와 손톱을 깎은 자리, 즉 여러분이 앉아서 손톱을 정리한 그 공간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놓으십시오. 동전은 짐에 속하며 짐은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직접적인 물질입니다. 이 동전을 그 자리에 정확히 7분간 놓아두십시오. 7분이라는 시간은 오행의 기운이 한 공간 안에서 완전히 순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7분 동안 동전은 손톱이 깎인 자리에 남아있는 묵의 기운의 잔향을 흡수하고 그것을 짐의 기운으로 변환하여 공간을 정화합니다. 7분이 지난 후 그 동전을 지갑의 가장 안쪽 칸에 넣어두십시오. 이 동전은 이제 단순한 500원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담긴 씨앗돈이 된 것입니다. 이 씨앗돈이 지갑 안에서
다른 돈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갑은 풍수에서 재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안에 기운이 담긴 씨앗이 심어진 것이니 머지않아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의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에너지의 흐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믿음이 반이고 행함이 나머지 반이다. 그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법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신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하나를 품고 붉은 종이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여 이 의식을 실천하신다면 그 정성이 에너지가 되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물봉인 의식과 금전정화법, 이 두 가지를 오늘 당장 다음 손톱 깎는 날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인연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연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가 닿지 않는다. 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너를 이 가르침으로 인도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변화의 문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유튜브의 기능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하늘을 향한 선언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은 의지를 표현하는 순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원하는 것과 손가락 하나로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에너지의 차원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란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다. 우리 아이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 그 믿음이 현실을 끌어당긴다. 과거형으로 소망을 적는다는 것은 우주에게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언이 에너지가 되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댓글에 적으신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란에서 다른 분들의 소망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풍수와 불교의 가르침에서
타인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행위는 공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망에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회양의 원리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새벽에 잠 못 이루며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는 부모님, 사업이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닿는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심는 가장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끄는 자는 그 공덕이 1000개의 불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오늘 심는 가장 큰 복의 씨앗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4개의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톱이라는 작은 것 속에 담긴 크나큰 우주의 원리를 탐험했습니다. 손톱 하나가 재물과 연결되는 원리, 잘못된 날이 7년의 가난을 부르는 이유, 3가지 황금의 길일, 재물봉인 의식과 금전정화법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그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모든 비법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손톱을 깎는 날을 바꾸고 처리 방식을 바꾸고 그 안에 정성을 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삶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 정성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손톱을 깎을 때조차 그 안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반면 재물이 떠나는 가정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복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신 것은 단순한 풍수 비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일상 속에서 정성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작은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풍수는 공간의 학문이기 이전에 감사의 학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감사하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살과 뼈와 손톱에 감사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조상님의 기운에 감사할 때 비로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기운 속에, 우리의 손끝 하나하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운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비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손톱 하나를 정성스럽게 깎고
붉은 종이에 감싸 서쪽으로 세 걸음 걷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공간을 정화하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조상님께 저는 당신이 보내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인연이 닿은 모든 분들,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사업이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아직 하늘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의 음덕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 위에 환하게 내려오시기를,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려 풍요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며 자녀들이 원하는 길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오랫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정성과 눈물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2026년 병오년 8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대박이 터지고 건강의 복이 넘치고 자손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톱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소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어 반드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